우리 수산 쪽에서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환경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패키징 기술들. 패키징에서는 수산 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선식품을 안전하게 손상되지 않고 운반하려면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게 가시성이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내가 먹는 이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뭘로 증명하지? 내가 먹는 수산물이 신선하다는 걸 뭘로 증명하지? 내가 먹은 이 고등어하고 이 고등어는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걸 해소시켜 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해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왜 검색을 하다가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키징의 중요성은 그냥 단순히 패키징을 예쁘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신선도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어떤 정보들을 알려주고 직관적으로 알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수산 쪽에서는 환경 변화 중에 이런 패키징의 중시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수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이 시푸드 테크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수산물 자체를 우리가 어선업이나 양식 수산물로 만드는 게 아니고 3D 프린팅 기술이죠. 이걸 통해서 어류를 만들어내는 기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출시된 것 중에 미국에는 있습니다. 참치 연어도 그 기술로 만들어서 먹는 기술도 있습니다. 식물성 그 콩을 이용하는 거죠. 아니면은 어류에서 추출한 걸로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잘 유심히 한번 보면 재밌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산란을 하기 전에 어린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버리게 되면 수산 자원은 급격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치를 잡고 있는 어업들이 있습니다. 갈치의 어린 물고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안강망은 거의 95%, 그 다음에 선망 같은 경우는 70%가 됩니다. 그럼 잡고 있던 그 양의 대부분이 산란도 하기 전에 어린 물고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잡으니까 이 양은 해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산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이 어린 물고기를 못 잡게 해야 됩니다. 어린 물고기를 잡지 않고 이 어린 물고기들이 산란을 해서 더 많은 수산 자원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파란색 이 로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에코라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환경라벨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즉 수산 자원이 남획을 시키지 않고 잘 관리를 하면서 생산하는 수산물, 그 수산물에 대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이라도 그 제품을 많이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내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려면 내가 수산 자원을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생산자에게 신호를 보내줘서 생산자들이 수산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에코 라벨링 제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착한 수산물 소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